따라서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오늘 11시에 우재창 대변인께서 직접 중앙선관위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 내려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정책위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매일 지방으로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에서 강원도 제2차 정책 토론회를 갖고 정승윤 대표는 이미 강원도로 출발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사위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참석을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위 활동에 지방에서 많은 호응, 그리고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2번 찍는 날이 된다 하는 확신을 우리 민주당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에서 정당 교육감 정책 연대 금지 발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정당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선관위 운영 기준은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빌미로 정당의 기본 활동인 정책 활동조차도 금지하는 것으로 정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본적인 정책 연대조차 봉사하는 것은 정당 활동에 대한 과잉 금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규제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2항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책연대나 정책 공약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선관위가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해서 정당의 기본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특히 방금 이강래 원내대표께서도 강조를 하셨지만은 사실상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연대를 겨냥한 한나라당 편들기다 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운영 기준은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형성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연대를 겨냥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당당히 맞서서 투쟁할 것을 선언하면서 선관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운영 기준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통일부가 특정 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북 지원 사업자 지정 요건을 고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주요 골자는 현행 1년 이상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1년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단체나 입맛에 맞게 골라 대북 지원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북 사업자 규정 개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친정부 단체 중심으로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 단체들 사이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미래재단 같은 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 규정 개정 추이와 사업자 선정 과정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 순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614조 원으로 2007년 말 465조 원에 비해 149조, 즉 31.9%가 늘어났습니다. MB 집권 2년 만에 무려 150조 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MB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공기업들에 떠넘김으로 해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기업 부채도 결국 국민 부담이기 때문에 차제 부자 감세 처리하고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진표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2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5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사실상의 실업자가 500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 이와 같은 일자리 대란을 미리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안 늘어나는 4대강 토목공사에 모두 쏟아붓는 금년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을 하자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동향이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가면 좋아질 것이니까 일자리 추경 필요 없다는 그런 사실이나 거부를 했고, 또 지금 중요한 건 수출 회복세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계속해서 신수출 대기업 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고집할 것임을 밝혔는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고용 통계가 나왔습니다. 2월 중 실업자가 드디어 우리 당이 예측했던 대로 사실상의 실업자가 495만 명으로 500만 명에 바로 육박했습니다. 이 추세로는 이제 3월달 실업자는 500만 명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은 정부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한 사실상의 실업자를 계산하는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1월달에 462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달 사이에 495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고, 청년 실업률이 1월달에 9.3%였던 것이 2월에는 10%로 뛰었습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 10%를 돌파한 것은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심각한 이런 실업 대란의 상태에서 정부가 그냥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 안이한, 민생 경제를 너무 외면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734조입니다. 이것을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4,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부채가 눈덩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이 예금 자산대 빚 상환 능력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그것이 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서 주장을 한 것인데,